이번 에피소드를 녹음한 건 10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녹음을 마치고 엿새째 아카데미 극장 안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 활동가 윤홍식 씨가 설득 끝에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튿날엔 원강수 시장을 비롯한 원주시 정부 핵심 인사가 아친연대와 간담회를 진행했죠. 입장차를 재확인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 실시와 관련해선 원강수 시장이 고려해 보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녹음한 내용에서 그래도 바뀌는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원강수 시장이 마음을 바꿔 전격적인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이 코멘트를 추가 녹음하기 직전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원주시 아카데미 극장 철거 강행 키로 찬반 측 물리적 충돌 우려. 보도 내용대로라면 토요일인 내일 오전부터 시 정부는 철거 공사를 강행할 모양입니다. 위법 졸속 불통 철거 논란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군요. 조금이나마 기대한 제가 잘못입니다. 이제는 헷갈립니다. 원강수 시장은 시민을 위해서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겠다고 했는데요. 갈수록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도 꿋꿋이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 걸 보면 사실 처음부터 시민은 그저 핑계일 뿐 철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시민이 위험천만한 고공농성을 하는 와중에도 중장비 투입을 시도하고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 어떻게든 공사를 재개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섬뜩할 지경입니다. 이번 주 원강수 시장의 불통 밀실 행정은 아카데미 극장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원주하는 척 94회 일부 원주통신에서 관련 얘기 나눠보고요. 매거진 W에선 11월 원주 문화예술행사 탑5를 꼽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정우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옆에는 조국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조국인입니다. 자, 저희 지난주에 이제 광고로도 전해드리기도 했었던 소셜 브랜드 페어인 강원 월요일에 성황리에 끝났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또 기획자 입장에서? 네네. 그거를 또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어요, 사실. 맞아요. 한 일주일 동안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주말도 그 준비로 인해서 그냥 훅 지나가 버렸고요. 맞아요. 진짜 그래도 예상보다는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됐다. 뭔가 아닌가? 저 혼자만의 생각인가요? 아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와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더 확대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이 좀 표명을 해주셨고요. 맞아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점이 오신 분들 그리고 참여해주시는 기업분들도 행사에 되게 만족감을 표해주셔가지고 준비한 입장에서 정말 다행이고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좀 상투적으로. 네. 다행이고 뭔가 뒤에 붙이고 싶었는데 순간 생각이 많은 안 단어가 났어. 떠오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사람이 이렇게 기쁘거나 너무 감정이 이게 만감이 교차하면은 사실 단순한 표현밖에 또 떠오르지 않는 그런 역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것도 다음 행사를 이어갈 계획을 또 갖고 계신지 이게 소부패 이후에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소셜 브랜드 페어 인 강원을 붙였던 게 강원에서도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이게 강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상황상 이번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은 강원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래도 이제 보신 기관분들 어디 노리고 계세요? 어디? 강원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복하시다가 어디 염두에 두신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강원에서도 춘천이 될 수도 있고 원주가 될 수도 있고. 강원으로 시작했으면 광역으로 가야죠. 제주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일단 광주로 가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까운 데보다는 좀 먼 제주 한번 해보면 제주. 결국 목적은 제주 쪽이 아니죠. 제주를 또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좀 머뭇거리신 것 같긴 했는데. 우주시도 같이 가셔야죠. 그런 날이 어쨌든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그날 이제 컨퍼런스 자리에서 일종의 서기 역할을 맡아서 이제 있었는데 저는 안면이 없는 분들이
저를 보고 잘 듣고 있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오신 게 아닌가 소셜 브랜드 페어에 끝까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잘 듣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신 분들 많이 계셔서 네네. 저는 어정쩡하게 인사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머쓱해서요. 네. 하여간 잘 끝났다. 맞아요. 하는 거고 오랜만에 다양한 분들 또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또 아카데미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분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얘기해 봐야죠. 바로 또 들어보겠습니다. 94의 1부는 원주 통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 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얘기해보죠. 네, 원주시 정부가 19일부터 중장비를 동원해 아카데미 극장 철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위법 졸속 논란과 시민사회 반발에도 끝끝내 철거 공사를 강행한 건데요. 1층 객석 왼쪽 벽을 거의 허문 상태입니다. 사진으로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네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사실 객석부터 해가지고 말이죠. 이게 그 벽 안쪽으로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스크린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헤집어져 있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다 문화유산이라면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쵸. 아카데미와 함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참 처참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저희가 지금 라이브는 왼쪽 하단에 사진을 띄워놓긴 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처참하다라는 말 저는 딱 봤을 때 이게 진짜 야만적이다라는 표현이 또 딱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또 이렇게 철거를 그냥 해버릴 수가 있나. 네. 아무런 이거에 대한 어떤 감각이 없나. 중요성에 대한 가치에 대한 이런 게 없나 인식이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 허물어진 그 복도 쪽 이게 네. 1층뿐만이 아니라 그 2층 3층에 있는 곳들에 놓여져 있는 기기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집기들이. 근데 네. 그게 다 그냥 단순 쓰레기 이런 게 아니라 다 이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물품들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네. 원래 처음에는 시정부가 이런 거를 다 분류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캠프롱 쪽에 대장동 역사자료 그 이전 작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게 공사가 좀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막판에는 그냥 분류 작업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중장비로 다 치워버리는 듯한 지금 모양새거든요. 네네.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기들 이런 게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분류 없이 그냥 지금 막말로 진짜 중장비로 다 그냥 부수고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처리할 듯한 맞아요. 그 철거 업체 보고 알아서 해라 네네. 이렇게 할 것 같은 지금 모양새라는 거죠. 저도 봤던 영상 중에 충격적이었던 게 2층에서 그냥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쓸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이제 내려 버리는. 많은 분들이 그 장면 보고 분노를 네. 했죠.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또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 활동가 윤모 씨가 아카데미 극장 안으로 들어가 고공농성을 벌이면서 현재 공사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녹음하는 25일 기준으로 벌써 엿새째인데요. 여기 지금 계신 곳이 천장과 지붕 사이에 폭이 1m도 채 안 되는 공간이라고 해요. 네. 저도 직접 가본 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접하고 있는데 정말 협소한 공간, 그나마 좀 누울 자리 정도 있는 그 정도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철거 작업이 시작되면은 당연히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언제든지 이게 이미 저기 하중을 버틸 수 있는 벽을 허문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벽을 그렇죠. 당연히 이제 추락하거나 이런 게 지붕이 무너지면서 위험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윤 씨는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라도 해야만 시장님께서 시민과 토론을 하실까란 마음에 올라갔다. 네네. 어쩔 수 없이 얼마나 올라갔다. 절박한 마음이었을지. 오죽하면 올라갔겠냐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고요. 아친연대 포함해서 경찰, 소방, 공무원 등이 모두 이제 내려오라고 설득을 하고 있지만 윤 씨는 결국 이제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당장 중단하고 시정 토론 이제 실시하고 또 여론조사 실시해라.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농성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네. 현재 이제 소방 대원분들께서 매일 이제 윤 씨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고요. 아친연대 역시 24시간 대기하면서 물, 방한용품, 식사 이런 걸 이제 소방대원을 통해서 또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건강에 이제 큰 문제는 없는 듯한데 날이 계속 이제 또 추워지고 있고 일교차가 또 상당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벌써 네. 엿새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운신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네. 몸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저기
뭐 굴뚝에서 고공농성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분들이 조금 자리가 있으면 그래도 뭐 스트레칭도 하고 약간 맨몸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열을 올리기도 하고 건강을 챙기기도 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또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붕 쪽 완전 거의 고공농성 중 아닌가 완전 조그만 데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기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가운데 원주시 정부는 윤 씨가 있는 상태에서 중장비를 투입해 일부 공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경찰 소방 당국에서 중장비 투입 중단을 요청하면서 위험한 상황을 막았습니다. 그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보다 철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면은 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행정이죠. 그렇죠. 이게 1m 폭도 안 된다. 저희가 거듭 강조드리고 있지만 정말 조금만 헛디뎌도 이게 위험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많은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중장비를 투입해서 굳이 또 계속해서 철거 공사를 하겠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철거가 뭐 본인들 입장에서 중요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게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사례를 제가 진짜 찾아볼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야만 그 자체 행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나 그러면은 경찰과 소방 당국에서 그 중단을 요청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시정부가 폭주하려는 거를 가까스로 경찰과 소방 당국이 막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원주시 정부는 윤 씨를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고 조만간 윤 씨를 강제로 끌어내 철거를 재개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경찰 인력 진입 시 큰 인명 사고가 우려돼 경찰 측도 난감한 입장입니다. 그렇죠. 뭐 경찰 분들이 거기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수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히 들어갔다가 뭐 이게 몸싸움이라도 벌어져가지고 그쵸. 정말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측도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고. 네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게 좀 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게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능한 자진해서 내려오시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안전하게 내려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원주시 정부는 이거를 뭐 불법이니까 끌어내서 철거 재개하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희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지만 철거가 뭐가 그렇게 급하길래 경찰 소방도 이해를 못할 겁니다. 도대체 뭐가 이게 당장 급하다고. 이게 뭐 시한폭탄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무슨 사람의 정말 목숨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철거를 강행을 해야 되는 거냐 지금 상황에서. 정말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보존을 지지하더라도 이미 시정부에서 어쨌든 철거 공사를 시작한 마당에 이렇게 불법적으로 방해를 해도 되는 거냐. 충분히 이런 말 하는 분 있을 수 있죠. 네, 뭐 그럴 수 있죠. 현행법상 뭐 불법일 겁니다. 뭐 아마 공사가 뭐 자기들은 합법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오죽하면 이러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누차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원주시 정부가 강행하는 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 뭐 지방자치법, 문화재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성면안전관리법, 원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줄줄이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 네. 그리고 뭐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맞아요. 발견이 또 새롭게 되고 있고, 시정부가 약속한 공개 논의와 여론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민사회 공감대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고 돌연 뒤집었죠. 그런데 그에 걸맞은 충분한 수기, 어떤 민주적인 행정 절차는 없었습니다. 되레 위법, 졸속, 불통으로 밀어붙이니까 당연히 보존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거의 뭐 시가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뭐 중장비까지 이제 투입해서 철거하려고 하니까 당장 막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공 농성을 해서라도 막겠다. 네네. 단식 노숙 농성을 해서라도 막겠다. 이거를 원광수시 정부가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놓고서 왜 막냐고 그러면은 정말 황당한 거죠. 본인들 스스로 돌아봐야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위법이고 그러면은 그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 그 과정에서 그게 지금 당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 아카데미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소송 다 걸어놨다니까요. 행정소송 뭐 헌법재판소에도 다 넣어놨고 이게 결과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럼 기다렸다가 뭐 결과 나오는 거 보고 철거를 하든가 그럼 100번 양보해서. 그쵸. 그것도 아니고 지금 법적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중장비부터 들이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 정부는. 그러니까 이게 아카데미 극장은 한 번 무너지면은 물론 뭐 나중에 복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사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무너지면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막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나중에 이게 다 위법으로 드러난들 이미 철거하고 나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 위법이었는데 이미 없어졌다. 뭐 어떻게 그걸 뭐 보상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카데미를 뭐 다시 어떻게 뭐 복원을 할 겁니까? 그럼 시정부가 그때 가서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철거할 이유도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뭐 계속 그러니까요.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왜 도대체 이렇게 급하게 하는지 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상황에서 고공농성을 하는 시민마저 강제로 끌어내서 지금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니까 정말 사람이 다치는 건 안중에도 없고 철거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시민을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철거 그 자체가 지금 목적이 돼버린 상황. 정말 진짜 이란 말밖에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나 진짜 처음 본다니까 이런 놈들을. 아니 정신이 나간 거지 이건 진짜. 그러니까요. 네.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또 황당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 이것도. 네, 고공농성 중인 윤 씨에게 아친연대와 기자도 올라가지 못하게 막던 원주시 정부가 22일 밤 원광수 시장직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공주 상지대 교수는 올려보낸 것입니다. 이공주 교수, 뭐 이름 익숙하실 겁니다. 작년 10월 원주 신문에 아카데미 극장은 매입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희대의 칼럼을 쓴 주인공이시죠. 네. 당시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쓰는 게 더 낫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보면 또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 하도 욕을 먹어서 그런지 나중에는 인수위 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안 쓰고 시민농객이라는 직함으로 또 기고를 계속 이어가셨죠. 네네. 여러모로 특이한 분인데, 하여간 그런 분이 뜬금없이 시민 기자를 자처하면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에게 접근해서 취재를 하려고 했다. 뭐 들어갔죠 이미. 네네. 이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요. 소방관도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주시 정부가 외부인의 그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정작 정말 이 아무 어떻게 보면 자격도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 이공주 교수라는 사람을 왜 들여보낸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이거는 행정이에요. 네네.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네. 시정부의 어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행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어떤 상징적 장면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게다가 여기에 그러니까 당연히 항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는 네. 안 들여 보내주는데 저 사람은 왜 들여다 보내죠? 무슨 자격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여기에 항의하는 아친연대 시민을 공무원이 밀어 넘어뜨려서 해당 시민이 다치고 들고 있던 촬영 장비도 파손됐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민분이 이제 저희 영화 감독 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극장 관련해서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를 또 찍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촬영 장비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분도 취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대로 본인 나름대로 감독으로서 오히려 이분은 더 공신력이 있어 왔던 분이죠. 네네.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도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못 들어가게 하려고 통제하면서. 통제를 하려다가 물리적으로 완전 밀어버려가지고 촬영 장비까지 고가의 촬영 장비까지 지금 파손되고 이 분도 다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다. 목이나 이런 곳을. 그러니까 이게 폭력을 정말 써서까지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접근을 막고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통 철거의 상징적 장면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그야말로 그냥 막무가내로 막 나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결국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아카데미 극장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및 철거 중단을 촉구하는 영화인 긴급 기자회견이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화재청장은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네. 문화재보호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서 직권으로 등록문화재 지정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2018년 통영 소반장 공방을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문화재 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네네. 얼마든지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은 강제성이 없다, 강제력이 없다라는 변명만 하고 있는데 뭐 권고를 했지만 네. 힘을 쓸 생각이 없는 거죠. 맞아요. 기껏 자기들 치트키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걸 안 쓰는데 네네. 눈치를 보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카데미 극장이 만약에 철거된다면 문화재청의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문화재적 가치를 본인들도 인정하고 2번이나 권고했다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원주시가 만약에 이런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직무유기죠. 네네.
다음 얘기 넘어가 보죠. 네, 원주시 정부가 4, 5급 승진 인사에 적용하던 다면 평가를 폐지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다면 평가는 상사, 동료, 부하 등 다양한 주체가 인사 평가에 참여하는 절차인데요. 한마디로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할 수도 있는 제도죠. 네. 네, 뭐 제가 국인 씨를 이렇게 인사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네. 대표와 직원의 관계, 물 대표를 다면 평가할 일 없겠지만은, 하여간 느낌은 뭐 그렇다. 혹시 모르죠. 예, 네. 뭐 나중에 뭐 회의만이 올라갈까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지자체마다 자율적으로 운영 중이에요. 강제성이 있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춘천, 동해, 삼척, 횡성, 영월, 정선 등 6곳만 유지하고 있죠. 원주가 지금 만약에 폐지를 한다면 네네. 다 하고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참고로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서울이 한다고 다 좋은 제도는 아니겠지만 일단 서울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은 7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지금 원주는 4, 5급까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더 확대하고 있는 아주 거죠. 확대한 거죠. 네. 사실 7급 정도면 중간 사실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 공무원인데, 관리자들. 그렇죠. 네. 9급과 어떻게 보면은 5급과의 가교 역할을 해주던 사람인데 5, 6급과 네네. 그런 네. 사람까지도 다면 평가를 받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7급까지 확대되면 그만큼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평가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평가단은 이제 현재 이제 부서 근무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예전에 같이 일한 사람, 이게 3개월 이상 같이 일했어야 돼요. 오. 이 사람은 구성이 돼 있다고 해요. 서울시 사례입니다. 제가 원주시는 정확히 네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서울시 사례를 가져왔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누가 자기 일을 평가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설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대상자와 평가자가 모두 특정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날 평가하면은 이거 감정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저 사람이 평가하면 뭔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뭔지 약간 너무 그러니까 객관적이지 않은. 저 양반은 날 저격할 것 같다. 짓밟으려고 할 것 같다. 그 사람을 이제 특정해서 빼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평가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대상자가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이런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끔 여러 장치를 이런 만들어 놓는 거죠.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시정부는 이런 다면 평가가 학연, 지연, 인맥 중심 인기 투표와 담합, 익명성에 기반한 악의적 평가, 평가를 의식한 정당한 업무 지시와 교육 주저, 성과 우수자 승진 제외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폐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상급자 부당 지시와 갑질, 직무 태만에 대한 갑질 조사와 감사 등을 강화해 인사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다면 평가에 대한 이런 어떤 지적은 일각에서는 계속 있었죠. 소위 인기 투표로 전락할 수가 있다. 네네. 그런데 어쨌든 직원들은 만족도가 높아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게 소수 의견, 그러니까 적은 사람의 의견만 반영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나으니까. 그렇죠. 하향식 이런 어떤 인사 평가보다는. 네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인사행정의 퇴행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면 평가가 하향식 평가의 한계를 극복해 사람의 능력을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고 점차 확대 추세에 있는 가치 있는 평가 방식임에도 직원 의견 수렴과 장단점에 대한 종합적 분석 없이 갑자기 폐지한 건 성급하다는 거죠. 문제는 소통과 협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원광수 시장이 뭐 고질적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네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제대로 된 이제 설명도 없고 뭐 공론장은 뭐 기대도 안 합니다만은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것도 없었다는 게 황당합니다. 반발하는 게 당연하죠.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 이 원공로가 24일 하루 동안 조합원 7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513명이 참여했습니다. 그중에서 83.2% 427명이 다면 평가는 존속해야 된다. 네네. 응답했어요. 폐지는 85명 16.6%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절대 다수가 지지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다면 평가 제도를 지금 폐지하겠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급하게 폐지하는 걸까? 우리 의문이 또 떠오르죠. 네, 안 그래도 1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이 다면 평가를 폐지한 점을 두고 특정 간부 승진을 위해 폐지한 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원공로는 유예 기간 1년도 없이 폐지 결정을 내린 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교로운 상황입니다. 12월 정기 인사를 2달여 정도 앞두고 이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다면 평가를 왜 갑자기 없앴을까? 네. 타이밍이 묘하다. 그런데 벌써 공직사회 내진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소문이 파다하죠. 뭐 여기서 실명을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네. 저희 방송에 여러 차례 이름이 나오기도 하셨던 네. 뭐 공무원 간부님이 계시죠. 네, 승진에 목말라 계신 특정 과장님이 떠오릅니다. 네.
하여간 논공 행상을 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원광수 시정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제도를 좀 이렇게 독단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냐. 합리적인 좀 의심을 해보는 거죠.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요. 시의회에서도 관련 지적이 나왔어요. 24일이었죠. 원주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손준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측 가능한 어떤 과장의 진급을 위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네. 지금 원주시 정부에서 가장 유명한 과장님이 한 분 계시죠. 네. 그분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최미옥 부의장도 소통 협의와 장단점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담양 평가를 없앤 건 12월 정기 인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합리적 의구심을 들게 하고 소통 중심 시정 구호와 시장실 1층 이전이 무색한 불통 행정의 민낯을 보여주는 예라고 원광수 시정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소통이 시민사회 아니면은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런 불통의 행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불통 밀실 행정이 거듭되면서 공직사회 불만이 쌓이고 원광수 시장의 리더십도 흔들리는 모양새가 아닐까 싶습니다. 손준기 의원이 사실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날 5분 발언에서. 이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원주시 체육회 사무국장, 또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수탁업체 선임 선정 과정이 채용비리, 인선비리, 수탁비리로 점철돼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그럼 사실상 원광수 시정이 한 이런 주요 인사들이 전부 다 지금 비리로 점철돼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네네. 표현이죠. 하나씩 살짝 살펴보면은 조남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분은 뭐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네네. 측근 인사라고 대표적인. 근데 이분의 이제 이력서를 손준기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저희가 지금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력서 대부분이 다 빈칸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격, 뭐 경력 이런 거 거의 안 써 있어요. 보면은 실상 원주시 의원 대한석탄공사 이사직 스펙만 눈에 띄어요. 네네. 그럼 결국 이것만으로 채용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준기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도 이력서를 이거보단 충실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나도 꼭 나중에 꼭 지원해야겠다. 네. 이렇게 비꼬기도 하거든요. 원주시 의원 경력이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창업이나 그쵸, 뭐 그쵸. 경영을 한 경험이 네네. 있으니까요. 근데 조 이사장은 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원래 처음에 떨어졌죠. 서류에서. 그렇죠. 면접 못 갔습니다. 네네. 근데 원광수 시장이 저 임원 추천위원회가 2명 올렸는데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다시 해달라 해가지고 가까스로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가 논의를 재추천해서, 해가지고 네. 조남현 이사장이 선임이 된 거거든요. 그것만 네네. 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이력서를 보니까 더욱더 그 논란이 불을 지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불을 붙을 수밖에 없는. 게다가 이제 문화재단 대표 이사 이분도 뭐 저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관 개정을 해서 비상근 무보수 대표 이사직을 신설해서 이사 중에서도 대표이사를 선임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원래는 네네. 공모를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는. 그래서 시장직 인수위원이자 의료인 출신이었던 박창호 대표이사, 헤이창호께서 네네. 임명이 됐죠. 네, 지금 아주 문화재단을 아주 재밌는 방향으로 이끌고 계신데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주시 체육회 사무처장도 실상 운전면허만으로 뽑은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네. 그 위에 있는 5급 사무국장마저 체육 관련 단체 경력 자격증 행정 경험이 전무한 인사가 이번에 뽑혔습니다. 이덕영 국장인데요. 주로 외식업에 종사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이분을 SNS에 쳐봤더니 태장동에서 와와반점을 경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혹시 가본 분 계시려나요? 와와반점. 태장동 좀 연고가 있으신데 와와반점 와와반점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와와반점 포지션 이거밖에 안 됩니까? 태장동에서. 아니, 뭐 제가 태장동에서 떠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태장동민 분들은 뭐 다 아실 수도 있네요. 아무튼 와와반점을 아마 경영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또 뭐 해석을 해보자면 뭐 이런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체육 뭐 조기축구회나 아니면 체육 관련 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회식 장소가 중국집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연관이? 그렇기 때문에 체육과 깊은 연관이 있다. 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막 어르신들 대상으로 뭐 짜장면 무료 나눔 공사 이런 것도 좋은 일 많이 하시는데 네네. 다만 체육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데 과연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높은 자리거든요. 네, 사무국장이기 높은 때문에 자리예요. 5급이기 때문에. 이런 사무의 총괄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 자리는 참고로 이분 원광수 시장이 초대 대표를 맡은 바 있는 원주 시민 공감 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고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수탁업체 인권영화 창작소 서명택 대표 관련해서 얘기했었죠. 이분이 한라대에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중에 같은 학과 교수가 있었다고 했죠. 그럼에도 사적 이해관계자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역시 논란이 됐는데 서명택 대표 역시 원광수 시장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이죠. 하여간 손준기 의원은 이렇게 민선 8기 인수위원 자문위원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는 예측 가능한 원주가 돼가고 있다면서 질타를 했습니다. 5분 발언 이후로도 또 다른 행동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여간 지금 원광수 시장의 어떤 인사 난맥 저격수로 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기보다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무실동은 지금 시의회 리뷰에서 또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하긴 했어요. 네네. 마지막 얘기 오늘 공교롭게도 참 이 인사 관련 얘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어지는 내용 같은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원주시의회가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 정부 산하기관장을 대상으로 자질 검증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관련 조례가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16일 통과했습니다. 원래 지방의회는 인사청문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2013년과 2014년에 전북 도의회와 광주시 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기도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례만으로는 청문회를 실시할 수는 없다. 이것이 그동안 아마 법원의 논리였던 것 같은데 네네. 다만 이제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전남, 제주, 서울, 강원, 경북, 대구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관악구에서 하고 있긴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은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회가 협약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하자. 그럼 뭐 사실 시장이 반대 안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하자고 협약을 하면. 근데 그렇죠. 다만 이제 시장이 반대했을 경우에 법원에 가면은 이게 못 하는 건데 그냥 시장이랑 시의회가 협의를 하면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말 그대로 협치의 이제 의미로 이런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강원도 여성수련원장 청문회도 그런 이유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이제. 근데 다만 이제 협약이 있기 때문에 뭐 깨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렇죠. 불안정합니다. 네. 이랬다가 이제 올해 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조례로 청문회,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제정이 가능합니다. 근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단체장,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또는 출자 출연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이 됐거든요. 이것도 약간 미묘한 게 요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거네요. 그런데 사실상 뭐 하라는 거죠. 네. 뭐 안 하고 임명한다는 거는 사실 뭐 싸우자는 거기 때문에. 네네. 네, 이번에 올라온 원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살펴보면은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 출연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 원주문화재단 대표이상 등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전망인데요. 원주는 뭐 아마 이 3개 정도 지금 이렇게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역대 시정을 막론하고 산하기관장 자리는 뭐 측근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 그렇죠. 점에서 인사청문회가 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원광수 시장은 뭐 앞서 저희가 줄줄이 얘기하긴 했지만 그렇죠. 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또 문화재단 대표 이사만 해도 이게 계속 논란이 나온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비단 원광수 시장뿐만 아니에요. 전임 원창모 시장 때도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뭐 이게 시설관리공단 처음 생길 때도 뭐 지역 언론에서 그런 비판들이 있었죠. 맞아요. 네. 뭐 문화재단 대표 이사도 뭐 전직 관료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은 있어 왔기 때문에 이게 자질 검증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시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강제성은 없습니다. 시장이 임명하면 끝이에요, 사실. 네네. 다만 이제 시의회랑 싸울 각오는 해야겠죠. 그래도 뭐 시장이 마음 먹으면 어쩔 수 없다. 우리 사실 뭐 지금 윤석열 정부만 보더라도 네. 뭐 청문회에서 부적격이 나오든가 말든가 그냥 뭐 임명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다 지금 보면은. 네. 그래도 어쨌든 여론에 부담을 줄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알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조남현 이사장도 지금 이슈가 더 크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문제. 맞습니다. 거기서 손준기 의원 청문위원으로 나와가지고 이력서 막 흔들어. 이러면 언론 막 나오잖아요. 그럼 그리고 시민들 다 이렇게 알게 되는 화면에 거지. 띄워지고 네. 그렇죠. 막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게 어쨌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제도는 어쨌든 필요합니다. 네, 뭐 저희가 뭐 기분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린 건 아니지만 그 도의회 때 네. 도에서 진행됐던 여성수련 원장 관련해서도 그게 인사청문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밖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그거는 역으로
의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었던 그렇죠. 시간이었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조례안이 30일 시의회 본의회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원광수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확정됩니다. 지금 현재 딱히 여야 의견 대립이 없어서 시의회 통과는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 뭐 재밌는 대목이 될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치트키가 하나 또 있습니다. 시의회가 의결한 조례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2요구권인데 대통령도 법률안 거부권이 있죠. 그렇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맨날 올라오면은 하여간 뭐 간호법부터 해가지고 네. 다 뭐 거부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도 있는 겁니다. 이게 시의회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인 거죠. 근데 이제 제2 요구한 조례도 시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은 시의회 의장이 공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만 하면은 다만 이것마저 만약에 법령이 위배됐다고 판단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네네. 대법원이 또 판단하게 해서 앞서 말한 인사청문 조례 같은 게 아마 대법원에서 무효가 났던 것도 바로 이렇게 시장이 끝까지 대법원에 제소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인사청문회를 단체장이 좋아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네. 인사 문제를 두고도 지금 잡음이 많은 원광수 시장 입장에서는 더더욱 어떻게 보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에 아니죠. 몇 달 전이었네요. 서울 중구청장도 이거 거부권 행사했어요. 인사청문회 조례 만드는데 이게 웃긴 게 사실은 지방자치법에서 만들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위 조례로 만들어라 위임을 네.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만든 건데도 중구청장은 거부권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구의원들이 아니 무슨 법 위에 있냐 구청장은 아니 이거를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냐 해가지고 뭐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지금 제정이 안 된 것 같거든요. 어쨌든 거부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원광수 시정도 하여간 하도 상식을 뛰어넘는 시정을 보여주고 있어서 설마 그럴까 싶긴 합니다만은 설마 거부권을 쓸까. 그런데 싶긴 뭐 한데 이거 진짜 시의회랑 싸우자는 거거든요. 많이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설마 했던 거는 대부분은 내가 속단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속단하고 싶지 않은데 설마 했던 건 대부분 이게 귀납법으로 보면 그죠? 그렇죠. 그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매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항상 그 설마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도 더 다음까지도 아연실색할 만한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여간 끝까지 지켜보죠 뭐. 네네. 어떻게 될지는 30일 본회 이후의 상황을 또 한번 저희 또 살펴보겠습니다. 원주통신이었습니다. 원주의 핫플레이스를 읽는 시간 매거진 W. 매거진 W 오늘은 11월 원주 문화예술행사 탑5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 순위를 매긴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큐레이션 한 겁니다. 요거 네. 가보시면 좋겠다. 단순히 그런 거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뭐 11월에 그래도 좀 이렇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나들이를 나가거나 또 이런 행사가 있으면 가보면 좋기 집에만 있으면 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추워진다고. 네네. 그래도 좀 이렇게 옷 싸매고 꽁꽁 껴있고 좀 나갈 만한 곳, 좀 둘러볼 만한 곳 오늘 좀 5가지 정도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시입니다. 로컬 페어링 클럽의 골목을 돌면 전시인데요. 로컬 페어링 클럽이 뭐냐? 봉산동 우물시장길에 이제 구옥을 재생해 만든 공간 요새가 있습니다. 네네. 군사 시설이 아니고요. 그 요새라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약간 좀 아지트 같은 네네. 문화적인 어떤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아지트 같은 공간이 네. 있어요. 여기를 이제 공간을 베이스로 해서 미몽 옆집 사람 이 뭐 원주에서 문화기획 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또 단체죠. 네네. 이렇게 하니까 무슨 카르텔 같네. 그러니까요.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는 들어보셨을 워낙 또 건데. 좋은 기획을 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몽과 옆집 사람이 어떻게 보면 콜라보를 한 작당 모의로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페어링은 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 사실 뭐 궁합 약간 이렇게 뭐 맞추다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보통은 이게 와인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또 와인 잘 아시잖아요. 또 불란서 출신이시니까. 네, 그 와인과 잘 어울리는
그 음식을 보통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소주도 소주에 어울리는 안주가 있고 뭐 치맥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렇다는 거는 치킨이 소주랑 잘 맞아. 칫소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네 그렇기 때문에 술과 음식의 궁합을 많이 얘기할 때 이 페어링이라는 용어를 맛을 많이 뭐 극대화해 줄 쓰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요즘 네네. 이거 따지면서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원리를 콘텐츠를 소비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또 재해석을 해서 원주 소규모 로컬 브랜드와 접목을 시켰다는 건데요. 네네. 일러스트, 가드너, 뭐 그로서리, 사진, 도자기, 디자인, F&B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창작자들이 우리, 마을, 지역 등 다양한 가치를 소재로 활동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뭐 로컬 크리에이터라든지 로컬 브랜드가 어쨌든 그 지역에 뭔가를 기반을 두고 맞습니다. 지역과의 뭔가 관계를 맺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점에 주목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서로 어울리면서 상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페어링을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단순히 결과물만 보고 우리가 뭐 사고 좋아요를 누르는 이런 행위에서 벗어나 창작자와 이제 브랜드의 가치관과 정체성, 방향성을 함께 공감하고요. 그 다음을 또 함께 고민하는 우리가 더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취지로 기획이 됐다. 그렇게 페어링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어떻게 보면 우리 소셜 브랜드 페어와도 맞닿아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페어가 그 페어링의 페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여기도 뭔가 브랜드의 어떤 가치, 철학, 맞아요. 브랜드에 가려진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또 살펴보자. 기업의 철학이나 이런 거. 그런 의도였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요 소셜 브랜드 페어를 했던 이유도 브랜드가 보면은 어떤 개별 기업의 단일 기업만 그리고 단일 기업의 색깔만 보여지는 행위들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역에서도 특히 더 이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우리 기업 아니면 우리의 단체 브랜드를 통해서 우리 걸 보여주는 거, 우리 걸 잘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우리의 다양한 활동 속에서는 다른 곳들과 연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함께 어떻게 더 잘 드러낼 수 있게끔 보여줄 거냐 아니면은 그 고민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셜 브랜드 페어도 마찬가지고 이 로컬 페어링 클럽도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게 아닌가. 그 연결성을 좀 더 드러내준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 속 오래된 마을에 있는 구옥 요새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서로 다른 장르의 브랜드를 엮어 전시를 펼칩니다. 개별의 고유함을 가졌으나 비슷한 결을 나누는 지역의 로컬 브랜드 창작자를 페어링하는 건데요. 9월에 한번 열렸죠. 네네. 9월의 페어링은 9월 12일부터 30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때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을 주제로 그럼사라라는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계시죠. 굿즈 뭐 이런 거 만드시는 네네. 그럼사라 그리고 꽃집인 토호 여기서 이제 가드닝 같은 걸 했고 이 토호는 제가 옛날에 꽃을 샀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기 보건소 쪽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저기 어머니 생신 때 네네. 원주에서 꽃을 사다가 남양주로 갖고 갔을 때 이 토호에서 샀던 근데 굉장히 꽃이 아주 예쁘고 네네. 싱싱하고 이런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잘 이렇게 좀 꽃다발을 만들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서 또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다용도 숍인 이제 자유형 여기가 이제 카페 뭐 이런 느낌도 있고 숍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보진 못해가지고 뭐 디저트나 차를 파는 곳.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럼사라, 토호, 자유형 이런 팀들이 참여를 해서 기획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고 특이하게 또 게스트십이 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시 기간 동안 한 3분 정도 여기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카페에서 혼자 뭐 작업하는 것처럼 뭐 작업을 해도 되고 뭐 영화를 노트북으로 봐도 되고 뭐 책을 읽어도 되고 네네. 여러 가지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게스트십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했다. 전시와 함께. 네네. 네, 이게 특징이었고요. 9월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에 페어링을 소개해 드릴 텐데 11월인데 왜 10월을 소개하냐 할 텐데 이게 겹쳤어요. 10월 맞아요. 말부터 네. 11월 초중순까지.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려도 딱 좋을 것 같아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골목을 돌면이 이제 주제입니다. 이번엔. 그래서 사진작가 오택 그리고 카페 로스터리인 이제 리미티드 커피 그리고 역시 사진작가인 웨이킴 그리고 이제 양식을 파는 음식점이죠. 그리고 양식이 이제 먹는 양식을 말하는 네네. 겁니다. 일식, 한식 할 때 그 양식. 네, 장르죠, 장르. 네, 그래서 네. 소로 작은 평화. 그 다음에 이제 사진작가인 비주얼 이모션. 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택 작가와 리미티드 커피가 페어링을 하고 웨이킹과 소로 작은 평화가 페어링을 하고 이 비주얼 이모션 작가는 이제 중앙동 노포들을 대상으로 어떤 작업물 이런 거를 이제 전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네. 어떻게 보면 3개의 공간을 주제로 3명의 작가가 거기를 표현한 그런 전시나 이런 게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팝업 전시와 역시 게스트십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이런 노포와 구도심을 배경으로 한 뭐 사진 전시가 중심이지 않을까. 저도 아직
지금 이 시간에 전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네네. 근데 뭐 사진 작가분들이 이렇게 세 분이나 참여를 하시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사진 전시를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언제부터냐? 10월 27일 금요일부터입니다. 오늘부터죠. 그리고 11월 12일 일요일까지 매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전시 진행됩니다.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전시 운영 기간 내엔 게스트십을 신청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9월만 놓고 보면은 3명을 모집해서 인당 3만 원 정도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제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네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모집 공고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세한 내용 또 문의는 이 로컬 페어링 클럽 인스타그램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게스트십 신청 글도 올라오겠죠. 네네. 이 전시가 조금 의미 있고 그다음에 저는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라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어떤 빈티지함을 담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전시가 구현이 되니까 그 공간 자체의 분위기가 더 살아나는 느낌? 우리가 보통 전시는 이렇게 화이트 큐브에서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죠. 저기 뭐 아트 페스티벌처럼. 네네. 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렇게 매력적인 공간에서 전시도 함께 관람하게 되다 보니까 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작품과 이 공간의 분위기가 결합되면서 또 다른 매력을 주는 전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게 전시긴 전시인데 우리가 일반 미술관이나 뭐 갤러리에서 보는 거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다. 맞아요. 네. 네. 직접 가보시면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봉산동도 뭐 오랜만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네. 원주천 따라서 걸어가시면 또 자연스럽게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산책 겸 하다가 자연스럽게 또 들르시면 되지 않을까. 실제로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도 전시 공간에 조금 있어 봤었는데 이게 많이 들어오시면서 여기 뭐 하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위치가 또 좋아요. 맞아요. 네, 딱 네. 이렇게 오가는 길목에 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네네. 뭐 겸사겸사 가시다가 생각나시면 들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토크인데요. 한도시 한 책 읽기 작가와의 만남 진행합니다. 역대 원주 한도시 한 책 읽기 선정 도서 작가 3명과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대담을 나누는 건데 네네. 10월 28일 토요일, 네 이게 내일이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우리 국인 씨가 읽었었던 맹탐정 고민 상담소의 이선주 작가가 작가의 대화에 나섭니다. 이 2020년 선정작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11월 14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미스 손탁의 정명섭 작가 2019년 선정 도서죠. 네, 북토크를 진행합니다. 이 미스 손탁이 정말 인기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도서관이 뭐 맨날 이거 대출 다 돼 있고 그러니까요. 대출 이야기 안 돼서 제가 끝내 못 읽었다. 네네. 지금이라도 읽으면 되는데 하여간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워낙 인기가 많았던 그리고 친구. 이때가 딱 그 임시정부 그 100주년이었나 아니면 3.1운동 100주년이었나 이랬어가지고 뭐 똑같죠. 3.1운동 임시정부 다 100주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수손탁이라는 책 자체가 되게 또 크게 또 화제가 됐었던. 하필 또 네. 그때 땡카가 어마어마했던 기억이 나네. 100주년이라고. 네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월 21일 화요일에는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훌훌의 문경민 작가가 또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네, 올해 선정 2023년 도서죠. 올해 선정 도서입니다. 그래서 미리네 도서관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뭐 미리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혹은 전화 033-737-2876으로 네, 역시 신청과 문의할 수 있다. 야, 뭔가 전화 신청 오랜만에 듣는 듯한 아니, 느낌인데요. 또 오히려 전화가 좀 편하다고 하는 분들도 맞아요.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뭐 홈페이지가 그렇게 또 편리하진 않을 수도 미리네 또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작가와의 만남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 난 독서 대전이 너무 싱겁게 끝난 것 같아. 내가 못 가서 그런가?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천선란 작가도 이번에 원주에 왔었는데 저 전혀 홍보물을 못 봐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저는 시립도서관에 가끔 가니까 네. 이게 뭐 사진이 있긴 있었는데 그것도 뭐 엄청 대대적으로 홍보됐던 게 아니라서 항상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봤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작가 이름을 잘 못 봤다가 우재 씨가 얘기해 주셔가지고 올해는 뭔가 좀 이상해요. 네, 찾아봤더니 천선란 작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독서 대전도 그렇고 저 문학의 달 행사도 그렇고 맞아요. 뭔가 이렇게 진짜 관심 갖지 않으면 주의 깊게 아주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홍보물들이 많이 전파가 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문학의 달 행사도 거의 한 달 내내 이렇게 다양한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문학의 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한가 10월 다 끝나가는데 네. 지금 뭐 오늘 포럼도 지난 주말에 했어요? 네, 했었고. 오 그것도 나 모르는 사이에 한 거야. 작년에는 다 그래도 이렇게 막 알 수 있었는데 뭘 네. 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뭐 그 부대 행사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쵸. 굉장히 그 원래 한 달 내내 했잖아요. 네네. 이거. 굉장히
축소됐고 맞아요. 그래서 10월 31일에 그 뭐 10월의 마지막 달 공연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그냥 같더라고요. 가까스로 네네. 하는 모양새네요. 네, 10월을 어떻게든 10월 안에 맞습니다. 하려고. 네. 하여간 11월에는 이런 작가와의 만남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연입니다. 이방인. 자, 원주를 베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진선미 작가가 프랑스에 있던 시절 본인이 이방인 위치에 있을 때 펴낸 그림책. 이거 어떻게 읽어요? 불어인가요 이거? 네. 에텅제입니다. 다시요. 에텅제. 지금 뭐 준비하시고 약간 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발음 기호 이런 거 보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익숙하다. 왜냐면 제가 이방인이 왜 익숙하지 했더니 까미 이방인이 있었잖아요. 그거 원서로 읽으셨죠? 학과에서 전공하실 때.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쵸. 사실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하면은 에텅제가 아니라 레텅제라고 읽어야 됩니다. 왜 근데 다르게 읽는 거예요? 왜냐면은 에텅제 자체가 그러니까 불어는 그 앞에 단어 앞에 그 성이 붙어야 돼가지고 네. 뭐 여성 명사냐 남성 명사에 따라서 뭐 이게 붙어야 돼가지고 보통 읽을 때는 레텅제 이렇게 읽어야 되죠. 네. 근데 이건 어떻게 읽었다고요 지금? 에텅제. 뭐가 다른 거야? 이런 그거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반나절 걸린다? 그러니까 더 테이블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그러니까 테이블로 읽는 거와. 네. 그럼 여기 써 있는 대로 읽으면은 에텅제라고 에텅제. 읽으면 됩니다. 여기 써 있는 거는 근데 이방인이란 뜻인데. 네네. 근데 원래는 또 그러니까 붙여줘야 되니까 그걸 원래는 네. 모르겠다. 난 모르겠고요. 한국도 그 꼬해라고 읽는데요. 한국도 여성 명사가 붙어서 라꼬해라고 읽어야 돼요 원래는. 그러니까 국가마다 성별을 자기들이 막 붙여요 그 명사에 따라서.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은 거예요. 내가 궁금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셨어요? 난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나중에 한번 얘기해. 저 스페인어 뭐 이런 쪽은 다 그런 단어를 외울 때 다 같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 불어를 모르니 이건 뭐 이해하는 척 넘어가겠고요. 네. 그러니까 이 그림책 이방인을 다시 해주세요. 그림책 에텅제를 지역 공연단체 곁이 이제 공연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풍물 그리고 앰비언트 사운드. 앰비언트 사운드 이제 뭐 자연에서 발생한 소리, 네네. 뭐 자동차 소음이나 광장 소음, 새 소리 같은 걸 이제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미디어 아트 이걸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재창작한 작품이다. 그래서 독창적 몸짓, 몽환적 사운드, 전통과 파격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연이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풍물과 미디어 아트 막 앰비언트 사운드 막 난리가 난다 이겁니다. 아주 뭐 기대되지 않습니까? 네네. 뭔 일이 벌어질지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다양한 얼굴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공연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이 주제의식 자체가 타인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개인이 사회적 가면을 쓰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이 제시한 룰에 맞춰 거짓 웃음을 짓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느끼는 좌절, 자존감 상실, 자기 부정의 감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네. 얼굴이 여러 개이신가요? 사회적 얼굴이? 저요? 네. 그렇죠. 지금도 사회적 얼굴 하나 쓰신 건가요? 원주 아는 척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뭐야 가면 바꾸는 거 중국의 그거 뭐 변검. 네. 변검? 변금? 무슨 극 아닌가? 편검 맞지 않나? 아닌가? 네. 변검 한번 검색해 주시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바꿔 사는 게 익숙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데서 오는 어쨌든 뭔가 이런 맞아요. 자기 부정에 네네. 변검 맞아요? 변검 맞습니다. 변검처럼 어쨌든 바꿔 살고 있다. 하여간 다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자기 부정의 어떤 괴로운 시간이 뭐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진짜 나를 찾는 뭐 희망과 긍정의 어떤 그런 상황이 놓이기도 한다. 뭐 그런 메시지를 이 공연에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감하실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고 네. 이게 사실 예전에도 했었고 7월에도 했었어요. 그러다 이제 다시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3일 금요일 오후 7시 반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죠. 4일 토요일 오후 5시 이렇게 이틀 동안 열립니다. 네네. 중앙로 어울림 소극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관람료는 2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예술인, 장애인, 청소년, 군인 단체는 1만 원, 그러니까 절반 할인이 됩니다. 네네. 예매와 문의는 곁에 이제 하시면 되는데 휴대전화네요. 010-3500-0927 네, 여기로 연락하시면은 전형적인 약간 예매할 그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네. 네, 다시 한번 010-3500-0927 네네. 네, 여기로 연락하시면 볼 수 있다.
이방인 안 끌리세요? 아 약간 바로 불란서와의 연관이 애텅제 보자마자 엄청 끌리네요. 애텅제 보셔야죠. 네, 제가 그 여름 학기였었는데 이게 까미의 이방인을 네, 아주 진짜 큰 고통을 받았었던 원어 그대로 읽으셨던 네네. 그대로. 물론 이게 이방인 그건 아니지만 네, 그것과 관련은 이름만 없지만, 같을 겁니다 네. 아마. 그러나 불란서를 어쨌든 배경으로 그런 이방인의 감정을 담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원작 작가님이 프랑스에 있던 시절의 그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또 이런 그 제목을 붙여주셨잖아요. 뭐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저 스팅 노래 중에도 Englishman in New York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작품이랑 네네. 비슷하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연주입니다. 원주 시립 합창단 신예 지휘자 초청 시리즈가 이번에 열립니다. 원주 시립 합창단 제60회 기획 연주회인데요. 실력 있는 신예 지휘자를 초청해 합창단과 함께 연주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네. 올해는 정지윤, 김명희 지휘자를 초청했는데 이 두 분은 연세대 한예종을 졸업하고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지휘자라고 하는데 수준 높은 합창 공연이 기대가 된다. 제가 사실 뭐 합창 공연을 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요? 교향악 공연은 뭐 드문드문 뭐 봤지만 네네. 뭐 TV로라도 봤지만 합창은 의외로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야, 댄싱 카니발 시민 합창단밖에 못 봤다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궁금하긴 해요. 제가 또 또 뭐가 나오죠 여기서? 네. 제가 그 고등학교 때 학교 합창부였거든요. 대학교 때 뮤지컬을 하시고 네네. 고등학교 때 또 합창을 하셨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이제 전국 고등학교 합창 대회가 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그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그 용산에 있는 네. 거기 옆에 그 공연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모여가지고 그게 아마 제가 1학년 때 그 강원도 대회를 나가서 저희가 이제 1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전국 대회를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2등을 해가지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의 합창 공연을 굉장히 많이 보면서 와 합창 공연도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그리고 합창곡이 생각보다 더 많아가지고 그때 좀 많이 이 합창에 대해서 알게 됐었던 시기였죠. 기억에 남는 거는 그냥 수상 실적을 자랑하신 것 같다. 합창 시절에 그런 생각 들고 하여간 합창의 어떤 매력을 그때 많이 느끼셨다. 네네. 그럼 가십니까? 가보고 싶은데 항상 저는 그러니까 목요일이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 스케줄에 좀 목요일 어렵다. 네. 고정 스케줄이 있어서 7시 30분이라서 전성무료입니다. 전성무료. 네. 지금 일정 말씀 안 드렸구나. 1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7시 반 치악예술관이죠. 네네. 전성무료인데 못 간다. 그러니까 뭐 아쉬워요. 슈아랑 같이 가야 될지. 왜 우리 저기 유튜브 보면은 이런 어떤 클래식 공연이나 이런 거 할 때 네네. 아이 소리가 약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 울음 소리가 막 맞아요, 돌발 맞아요. 상황처럼 또 그런 걸 잘 살려가지고 막 음악처럼 막 이렇게 승화시키는 어떤 지휘자들도 있고 그런 뭐 명장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건 제가 일부러 의도해서 가야 될지. 뭐 어쨌든 뭐 네. 그런 그러니까 항상 그 목요일에 왜냐면은 제가 한 7시 한 8시 이후면 오히려 날 텐데 근데 또 네. 8시 이후면 또 오시는 분들도 어렵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어쨌든 뭐 시간대가 그래도 어쨌든 퇴근 후에 보기에는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평일에 일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래서 뭐 전성 무료라니까 또 수준 높은 합창 공연 최근에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클래식이나 맞아요. 이런 것에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의는 원주시립합창단 사무국에 하시면 됩니다. 033-766-6980 또는 033-743-6980 네, 두 번호 중에 하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보죠. 뮤지컬입니다. 사이찬미. 공교롭게 오늘 합창과 뮤지컬 다 나왔네요. 구기 씨가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네네. 사이찬미는 사실 뭐 유명한 노래죠. 1926년 한국과 일본을 뒤흔든 최고의 스캔들 뭡니까? 사회자미. 그 시절 모르세요? 자, 김우진과 윤심덕의 스캔들이 있었죠. 네. 김우진은 한국 연극을 개척한 극작가로 평가를 받는 인물이고 윤심덕은 조선 최초의 이제 소프라노로 꼽히죠. 또 대표적인 신여성으로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윤심덕이 부른 노래가 이제 사이참이죠. 대표적인 노래가. 이게 예전에 저기 영화 헤어화인가요? 저기 누구야? 천우희 씨 나오고 네. 한효주 씨인가? 한효주 씨. 그때 네. 이제 천우희 씨가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헤어와란 영화에서 이 사이참이란 네네. 노래를 그런 것들로도 이제 유명한 노래죠. 다들 아시나? 아마 유명한 거 그리고 이 사이찬미라는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그래요? 네. 그건 몰랐죠. 그 이종석 씨가 요 김우진 역할로 나오고 최근에
아니 조금 됐을 거예요. 한 몇 년 됐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거의 최근이네요. 10년 네네. 안쪽이라. 그렇죠. 네, 한번. 그렇구나. 그리고 윤심덕 역할로 갑자기 그 신혜선 배우가 아마. 아, 그래요? 네. 뭐야? 굉장히 이거 유명했던. 나만 몰랐었던. 네, 드라마예요. 이제 그 제목 그대로. 하여간 네. 그래서 이제 김우진, 윤심덕의 또 신원 미상의 미스터리한 남자 사내를 주인공으로 한 3인극 뮤지컬이다. 네네. 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김우진과 윤심덕은 이제 현해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이 자살을 했다. 맞아요. 뭐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물론 이게 신빙성이 매우 낮다. 현대 연구 결과에서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실종 사건에 현해탄 실종 사건 미스터리한 사건에 허구를 넣어서 각색을 한 작품인데요. 네. 마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운 작품이라고요. 그러니까요. 2013년에 초연을 했는데 대학로 대표 흥행 뮤지컬로 자리 잡아서 지금 꾸준히 계속 잊을만 하면 계속 공연을 하고 있다. 네네. 그러다 이제 원주에 온 거죠. 그래서 김우진 역의 정동화, 윤심덕 역의 안유진, 사내 역의 정민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6시 이렇게 두 번 공연을 하는데 전석 3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주 시민은 50% 할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50% 할인인 거죠? 그렇죠. 15,000원이겠죠. 티켓링크에서 사전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티켓링크에. 네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연극을 봤었죠. 그때도 오늘이었나? 그거 봤었는데 뭐 예매해가지고 네네. 원주 시민 50% 할인 받았는데 그리고 굉장히 앞자리에서 또 보셨다면서요? 예매가 어렵지 않았어요. 네, 아주 수월하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네네. 이번에는 뮤지컬 한번 즐겨봐야 되나. 이 원주에 계시는 연뮤덕 분들도 한번 주목을 하셔가지고 말이죠. 이게 네네. 대학로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니까 대학로에서 매번 보기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에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혹시 이 정동화가 저희가 아는 그 정동화 누구로 하시는데요, 정동화? 부활 그 보컬이었던 정동환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말씀 찾아보니까.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잘못 말씀하시면 뭐 안유진은 그러면 아니 말씀 잘하셔야 된다고요. 다 팬층이 두터운 분들인데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난 식은땀이 제가 괜히 나네요. 다 뮤지컬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들 그럼요, 아닐까요? 그럼요. 제가 사실 잘 몰라가지고 네.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하여간 이분들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연은 치앙예술관에서 하는 것 같네요. 찾아보니까. 제가 장소를 말씀 안 드렸나요? 네네. 어디겠습니까? 예술관이지. 아니 저는 그러니까 백운아톨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두 곳 중 한 곳 아니겠습니까? 보통은 근데 치약 예술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약간 어린이 뭐 뮤지컬. 뮤지컬 이런 거 약간 저 배구나톨에서 하고 보통 보면 제가 저기 아카데미 때문에 시청 앞에서 일일 단식할 때 항상 막 주말인데 북적북적 해가지고 주변에 어린이들 막 엄청 많고 보면 뭘 할 때 어린이 인형극 막 이런 맞아. 거를 엄청 계속 연달아서 뭐가 있더라고요. 보통은 배구나톨에서 많이 하고 네네. 이제 이런 어떤 좀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거는 좀 치약 예술관 쪽에서 하는 느낌이에요. 하여간 뮤지컬 사이 참 인기가 많은 뮤지컬인데 이번에 원주에 왔다고 하니까 또 기회입니다. 함께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거진 W 지금까지 11월 원주 문화예술행사 탑5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그동안 이제 원주시 의회만 리뷰를 하다가 그렇죠. 강원도 의회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10월 강원도 의회. 그래서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워낙 방대해서 도정 질문, 네네. 또 원주 지역구 도의원들 어떤 활동했나 이런 걸 좀 중심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호 씨 강원도청 강원도의가 어디 있는지 못 맞히셨잖아요. 소양동에 있습니다. 소양동. 네네. 그래서 소양동은 지금 코너 한번 내일은 첫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4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네. 저희 내일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